오늘 A컷으로 준비한 순간은요, 당연히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는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 정부의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는 발언을 한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실 게 기자회견 전에 대주주 양도세 유권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기존 정부 개편안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는 거였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났었고 정치권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굳이 10억 원으로 내릴 필요가 없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50억 원을 유지하게 된다면 세수 결손이 2천억에서 3천억 원 수준가량인데 만약에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시장에 노이즈가 생기게 된다면 나는 굳이 고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이로 인해 증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그러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배당과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세수에 큰 손실이 없다면 기업이 최대한 배당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시뮬레이션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분리과세 제도를 개선해서 세율을 25%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배당 성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과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옥죄기가 아니라 악덕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다. 추가로 더 해야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세진 상법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 주주 권리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더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해석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도 우호적인 발언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주식시장 정상화까지는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 핵심 과제가 생산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 투기 구조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경제 구조를 금융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유동성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좀 오후에 들어서는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 망신이다. 원금까지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까지 몰수하겠다. 이러한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과정이 본격화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렇게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다라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확장 재정에 대해서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국채가 1,000조를 돌파했는데 국채 발행을 또 100조가량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게 아니냐,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절대보다 비율이 중요하고 지금 100조를 발행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50%대인데 OECD 평균이 110%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지 수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장부에 안 잡힌 악성 부채가 한 90조가량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좀 직접적으로 하면서 확장 재정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돈풀기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요. 결국에는 기술과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가 성장의 그 길목에서 성장
성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니면 투자사와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했는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 후반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이 수십 개가 필요한데 짓는 데 15년 이상이 걸리고 지금 부지도 부족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은 1, 2년이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고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앞서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두 번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거고 그리고 투기적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한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과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어를 하러 간 것이지 이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최종 결론이 합리적으로 귀결이 될 것이고 구금 사태로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망설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와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진척이 없지만 노력을 지속하고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투자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에 코스피가 한 23%가량 상승했고요. 올해 우리나라가 주요국들 가운데서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독보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임기 첫 100일의 코스피 지수표를 보더라도요.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상승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게 증가했고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 기자회견이 난 다음에 50억에 대한 확정이 부재하고 국회로 좀 맡기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의 실망 매물, 세론 매물이 조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 그리고 취임 후 100일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일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발언이고요. 4,000피,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을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60%대로 다시 상승했고요. 지금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책에 대한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과연 우리 시장을 앞으로 더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